자, 이야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게 되네요. 강의 기획서상 그 마지막 3주 정도는 3주였나요? 3주 정도는 프로젝트 실습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교육적이라고 하죠. 예.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거 하고요. 실제 본인이 만들어 본 거 하고 또는 여러 번 만들어 봐서 익숙한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뭐 이러면 될 것 같네. 실제 만들어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프로젝트 실습 형태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3주 동안 하여튼 이 후반부는 짧게 짧게 하여튼 강의 형태로 진행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MQTT 네트워크에서 일부 1교시, 2교시 뭐 또는 일부, 2부 그리고 오늘은 이제 3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한국외고대학교 컴퓨터 시스템 입문 과목 재택 수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부, 2부에서 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새로운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1교시, 2교시로 끊어올린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1부, 2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 1부에 해당하는 걸 3차, 3개로 나눈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오늘은 노드 MCU를 이용해서 서브스크라이버 퍼블리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오늘 얘기할 거고 그 앞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관련 영상 1, 2에서 이제 다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얘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언급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MQTT 이걸 한번 봤는데 일부 참 용어가 헷갈리네. 자, 또 원투 영상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를 만든 이유 내지는 뭔가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바는 뭐였냐면 TCP/IP 프로토콜 위에서 HTTP라는 프로토콜이 돌잖아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그렇지 하고 이해하기가 아, 좀 어려운 학년일 수도 있어. 지금 대부분이 2학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학년 입장에서 여기 머릿속에 개념이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인터넷 위에서 웹이 돌아가고 있어요. TCP/IP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TCP/IP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위로 올려주면 또 HTTP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MQTT도 마찬가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쪽에 이제 어떤 방식 프로토콜이었던 거죠. 그러면 자, 내 컴퓨터로 들어온 그러니까 인터넷을 타고 내 컴퓨터로 들어온 데이터가 외부로 전달돼야 될지 아니면 MQTT 방식으로 처리하는 파트로 넘어가야 될지 구분하는 건 포트 번호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 왔어요. 그러면 몇 번 창구에 가서 내가 줄을 서야 되지? 하는 거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래서 창구 번호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컴퓨터 내부에서도 IP 주소를 가지고 내 컴퓨터까지는 왔어. 근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지금 받으러 왔어? 요청하러 왔어? 그에 따라서 내가 웹 서비스를 받으러 왔어. 그러면 이쪽 창구 앞에 서야 될 거고 내가 MQTT 관련된 처리를 하러 왔어. 그러면 1883 포트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트 번호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MQTT는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은 다른 말로 간단하게 처리해서 이런 장치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벼운 프로토콜. 자, 가볍다는 말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게임이 무겁다고 표현하지 않나? 컴퓨터에서 돌리려고 하면 게임이 무겁다.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양이 많다. 그런데 이제 이 MQTT는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메시지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디바이스들, 소형의 컴퓨팅 파워가 낮은 소형의 장치들도 원활하게 이러한 동작을 할 수 있다. 이 MQTT 방식으로요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렇게 유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고받는 방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브로커라는 게 있고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자, 브로커는 데이터를 중개해주는, 메시지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중개 기준은 타픽을 가지고, 자, 낚시라는 타픽으로 데이터가 올라오면 낚시라는 타픽을 구독하겠다는 장치가 있으면 그쪽에 넘겨주고, 또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등산이라는 타픽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 퍼블리셔가 한마디로 데이터를 올려 브로커한테. 그러면 구독자 중에 등산이라는 타픽 관련된 정보를 내가 받겠다라고 구독 신청이 되어 있으면 브로커가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MQTT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퍼블리셔의 의미, 브로커의 의미, 서브스크라이버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타픽이 뭔지 요거 단어 4개 정도만 잘 우리가 생각하면 요런 개념으로 데이터 주고받는구나. 자, 그래서요, 어제 쭉 이제 우리 1번 영상에서 쭉쭉쭉쭉 설치를 했죠. MQTT 브로커를 설치를 했는데, MQTT 브로커 동작을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머스키토라는 걸 가지고 이 MQTT 네트워크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MQTT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터미널 창을 3개를 띄워, 자, 하나 띄워가지고 지금 MQTT 브로커 실행시켰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창에서 MQTT 언더바 서브라는 명령을 실행시켜서 서브스크라이버 동작을 시키고요. 또 하나 이 커맨드 창을 띄워서 요 명령을 실행시켜요. 그래서 퍼블리셔 하도록. 그래서 타픽은 템프고 메시지는 26.5다라는 메시지를 쏘면 구독 신청을 한 소프트웨어는 그 데이터 26.5를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독 신청한 경우 데이터 26.5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스키토 언더바 서브나 머스키토 언더바 펍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머스키토 브로커 설치하면서 같이 따라온 소프트웨어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26.5를 받긴 받았어. 그리고 화면에 출력은 시켰어. 근데 이걸 내가 짠 프로그램에서 받아야 이 26.5라는 숫자를 가지고 아이고 온도가 높네, 낮네 판단해서 어떤 액션을 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 어쩌라고. 되는 것만 확인한 거지. 오고 가는 메시지가 오고 간다라는 걸. 자, 그래서 이거 쭉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PC 내부에서 브로커가 돌고 있어요, 현재. 그럼 PC 내부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하나는 퍼블리셔 역할을 해.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우리가. 그래서 파이썬 갖고 만들 거고요. 툴은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제 하기로 했죠. 그래서 파이썬 설치하는 거 쭉쭉쭉쭉 하셨고, 자,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는 거, 자, 잠시만요. 요 글씨 마음에 안 드니까 소음제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는 과정, 5시간이 걸린다고 돼 있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쭉 읽어보고 더듬더듬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딴 건 모르겠는데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뒤에 가서 파이썬 코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딴 거 다 빼고 리스트 설명을 간단하게 했죠. 가장 큰 특징, 배열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 우리가 C 언어에서 없었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쭉쭉쭉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걸 리스트형이라고 하는데, C 언어에서 배열 같은 경우는 숫자면 숫자, 뭐 문자면 문자,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모았는데,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이렇게 숫자며 문자며 심지어 리스트가 포함할 수 있어. 자, 이런 식의 좀 특징이 있다 정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나는 안 배웠는데요. 처음부터 배운 사람 없죠. 보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딴 말 하나 해보면요. 제가 컴퓨터 랭귀지를 대학교 입학해서 배웠겠죠. 불행하게도 고등학교 때는 컴퓨터 랭귀지를 배우지는 못했고,
그런 언어가 이때더라 정도만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대학교 이제 입학해서 컴퓨터 랭귀지를 배우는데 어떤 친구를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에서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났어. 어디 가냐 그랬더니 도서관 간대. 도서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시 언어 공부하러 도서관을 가. 시책을 가지고 와서 시책을 도서관에서 읽고 있어. 이거 그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 좀 말이 좀 셌다. 바보 같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문법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코딩하는 겁니다. 바로 코딩 해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우리 저기 뭐냐 영어 배울 때 독해라는 표현도 있고 회화라는 표현도 있잖아. 중요한 게 독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화해야 되잖아. 문법책 백날 읽은다고 해서 문법을 아무리 빠삭하게 한다고 안다고 해도 말 입이 안 떨어지죠. 자꾸 대화해봐야지.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 짜보는 게 맞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 관련돼서 다른 랭귀지와 좀 달랐던 거 시언어랑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함수 내지는 뭐 포문, 화일문 이런 거 보면 그 영역 표현을 구역 표현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시어에서는 했었는데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를 가지고 그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할 때 여기 들여쓰기 돼 있죠. 이걸 스페이스로 하려면 스페이스. 네 개면 네 개, 세 개면 세 개 통일해야 돼. 그것도. 그다음에 탭으로 하려면 다 탭. 여기는 스페이스, 여기는 탭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임포트 이거 라이브 일종의 우리가 편한 용어로 라이브러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거지. 그래서 함수 정의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습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자, 하여튼 빠르게 가봅시다. 함수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뭐가 기억할 만할까? 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나 뭐라 만들었죠. 변수 선언 안 해요. 파이썬에서는. 자, 뭔가 만들어 놓고 할당을 했는데 mqtt.client 다 객체입니다. 클라이언트 이거 객체예요. 그래서 mqtt가 뭐야? 지금 이 모듈에서 닉네임으로 mqtt라고 줄여서 이름을 닉네임을 만들었고 거기에 있는 클라이언트라는 함수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누가 만들었어? mqtt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mqtt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꾼이지. 뭐 클라이언트를 고객, 에이, 이거 난 적절한 번역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뭐 때로는 고객이라고 번역하는 게 의미가 통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슨 고객이야 얘가 하여튼 일꾼이지. 무슨 일꾼이야? MQTT 처리해주는 일꾼이야. 자, 클라이언트, 어이 김서방 뭐라 그럴까? 어이 김대리, 어이 김대리, 너 저기 서버에 붙을 때 요 동작 해. 너 서버에 붙었을 때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언더바 커넥트 이거 어떤 함수잖아요. 그 함수를 내가 만들어 놓은 정의해 놓은 이 함수로 대체 메시지도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지 함수로 대체해서 서버에 접속하면 요거 해. 그 다음에 메시지 수신하면 이거 해. 라고 등록을 한 거지. 설정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서버에 붙어라. 서버 주소 어딘가요? 로컬 호스트. 이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곳. 그리고 포트 번호는 1883. 자, 그런 다음에 대기. 자, 그러면 커넥트 하나 그러면 뭔가 이제 서버랑 연결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커넥트가 딱 이루어졌어. 서버랑 왔어? 대화가 됐어. 그러면 이 함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 보면 구독 신청. 제가 어제 얘기할 때 헬로우하고 짝대기 월드 심심해서 짝대기 한 게 아니다. 어제 얘기할 때 지난 영상에서 얘기할 때 이거 짝대기 이게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이따가 후반부에 나오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신청을 이렇게 타픽을 이제 가지고 구독 신청을 한 거고요. 이거 커넥트 됐을 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대기해야지 메시지가 올 때까지. 그래서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 안에 있는 타픽하고 해당 메시지 내용을 출력해라.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퍼블리셔가 없잖아. 그래서 퍼블리셔는 요 기존에 제공된 툴 이용해서 메시지가 메시지야. 그래서 이거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연결됐을 때 요거 출력되는 거죠.
서버에 연결됐을 때. 그 다음에 메시지 수신하면 이거. 그래서 서버에 연결되면 요 첫 번째 문장이 화면에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수신되면 요게 나타날 거예요. 요 출력 결과물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리느냐 또는 뭘로 다른 툴을 가지고 돌리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요 B라는 게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안 붙을 것 같아.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지금 이게 붙지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퍼블리셔 프로그램 짰잖아. 테스트 해봤잖아. 이번에는 알지. 서브스크라이버 만들어서 테스트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퍼블리셔 하는데, 여기서 퍼블리셔 점 싱글도 있고요. 또 퍼블리시 점 뭐 어떤 함수도 있는데, 일단은 싱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함수만. 그래서 타픽 쓰고 메시지 쓰고 그 다음에 서버 주소 쓰고 하면은 이 서버 주소에 타픽 이걸로 메시지 요거를 보내라.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 프로그램 우리 이거 가지고 데이터 받아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노드 MCU 가지고 이제 해봐야지. 그죠? 그건 여기까지는 PC 내에서 지금 브로커가 돌고 있고 소프트웨어죠. 브로커가 돌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서 퍼블리시,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서 서브스크라이버 이렇게 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가 인터넷에 붙어 있는 하드웨어가 퍼블리시도 하고 서브스크라이버도 시키고 싶어. 그런데 어떤 하드웨어 보드를 쓸 거야? 노드 MCU를 이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퍼블리셔 노드 MCU가 해서 브로커 PC가 지금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죠. 그쪽으로 보내고 또 서브스크라이버 노드 MC 쪽으로 전달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텐데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자, 노드 MCU 일단 인터넷에 붙어야지. 자, 와이파이로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하죠. 그래서 자, 이게 와이파이 스테이터스. 자, 요것도 어떤 분은 야, 이거 PPT 이제 화면에 띄우고 우리 강의장에서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랭귀지 모르는 사람은 이걸 O로 쓰고 있더라고. O로. 무슨 얘기냐? 자, 이게 가로를 살짝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열고 닫고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까 좀 전처럼 딱 붙여놓으면 멀리서 보면 O로 보이나 봐. 컴퓨터 랭귀지를 알면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할 텐데 말이죠.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 혹시 C어는 모르는 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자꾸 하다 보면 늡니다. 하여튼 또 이어가 볼게요. 자, 와이파이 비긴 우리 시리얼 비긴 뭔가 알아요. 머릿속에 나름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와이파이 비긴 와이파이 통신 시작하겠군. 그러려면 공유기 이름 알려줘야지. 그다음 패스워드 알려줘야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공유기 2기가 때부터요. 이거를 참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 그 공대생들한테는 상식인데 비공대생한테는 뭐지? 하는 거. 2기가 때 와이파이와 5기가 때 와이파이 요 표현이 우리는 다 상식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2기가 때만 지금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2기가 때 공유기 이름을 써주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 집은 IP 타임이다. 이름이. 그러면 핸드폰 테더링해서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연결됐는지를 조사해서 연결 안 됐으면 점 찍고 다시 조금 0.5초 있다가 다시 조사해서 연결 안 됐으면 점 찍고 그래서 통신 그 와이파이 환경이 좋은 데는 이거 뭐 점 하나하나 찍으려나 바로 붙어요. 어떤 데는. 근데 이제 조금 붙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점 찍다가 와이파이 커넥티드 이렇게 뜨겠죠. 그런 다음에 와이파이 점 로컬 IP. 로컬 IP는 어디? 이 노드 MCU가 공유기로부터 할당받은 IP예요. 서버 주소가 아닙니다. 이것도 헷갈려들 하시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시리얼 모니터 상에 IP 주소가 뜨면 공유기 노드 MCU는 인터넷 확보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인터넷 확보했잖아. 그럼 브로커에 접속해야죠.
어허, 카톡을 제가 안 껐네. 이런, 잠시만요. 카톡 끄고 진행할게요. 자, 예, 미안합니다. 예. 그 예전에는 이런 거 다 편집하고 이게 힘들어요. 영상 만드는 거 편집하고 잘라 붙이고 미리미리 물론 이제 다 끄죠. 예. 또 누가 낮에 불쑥 찾아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 직원들 퇴근하고 밤에 남아서 촬영하고 지금 뭐 제가 이제 나름 힘들었다. 여러분도 물론 힘들었는데 다른 교수님들도 이거 영상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그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지만 학교 관계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던 얘기 마저 하죠. 자, 그래서요, 이 검은색 부분은 좀 전에 와이파이 확보한 부분, IP 주소 확보한 부분이고요. 자, 브로커에 연결 시도하겠다.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 하나 만들었어.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 만든 얘기부터 해보죠. 자, 클라이언트는 와이파이 처리 기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뭔가 와이파이로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든 것 같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클라이언트를 만들려 했더니 너는 와이파이만 접속하면 다야? MQTT도 처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펍 서브 클라이언트 이거 어디서 봤지? 예, 기억나시죠? 우리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MQTT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뭔가 설치했을 때 그때 봤던 거죠. 그래서 포트 번호, 서버 주소, 브로커 서버 주소, 그다음에 너는 누굴 본받아야 돼?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서 접속해라 그러면 어디로 갈 거야? 알려줬잖아. 서버 주소. 그래서 서버 주소에 접속해서 접속이 잘 되면 이제 밑으로 빠지고요. 자, 그래서 내 컴퓨터 주소 혹시 모르는 사람 확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가려 그러는데 좀 갈 수도 있지. 보통 저희 때는 지금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면 신나게 놀잖아. 물론 저는 조금 상황이 좀 달랐는데 저는 그 전문대 졸업하고 외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1학년 때 놀면 2학년 때 졸업반이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조금 그래도 나름 동동거리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4년제 입학하시는 분들 보면 1학년 때는 아싸, 특히 남자들 성적 망쳐놓고 군대로 날라서 나르잖아. 그러다 보면 이런 거 이제 게임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내 컴퓨터 주소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커맨드 창 띄워가지고요. IP 컨피그라고 입력해 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는 지금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컴퓨터 주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드 MCU가 PC 쪽으로 퍼블리셔가 돼서 데이터를 쏘는 관계를 살펴보자. 자, 그러면 뭐였습니까? 앞에 똑같고요. 자, 데이터 퍼블리시 하려 그러면 타픽 템프라고 만들었고, 그래서 빨간 거 하나 딱 추가되네. 타픽 써주고 메시지 써주고. 그러면 2초에 한 번씩 메시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테스트 어떻게 해? 이거 우리가 아까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었는데 그걸 PC에서 돌리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려면 여기 타픽 바꿔야죠. 아까 헬로 월드였죠. 헬로 짝짝이 월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바로 템프라고 타픽을 쓰니까 편하신 대로 작업하셔서 데이터 들어오는 거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PPT에는 DHT 둘둘을 예를 들어서 지금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지급한 키트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딴 얘기가 하고 싶어지네. 생각해봐봐. 학교에서 키트 지급해서 택배 보내주는 학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마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좋은 과야, 좋은 과. 봐봐. 그거 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그 학교를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시는 거예요. 예, 그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키트 안에 그 DHT 원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있었잖아. 이게 약간 하늘색 이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원으로 바꾸셔야 돼. 여러분들은 DHT 둘둘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 쭉쭉쭉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에서 온도값 템퍼러처가 플로트형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 아스키 캐릭터 어레이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템퍼러처 이 플로트 값을 플로트형
변수를 스트링 객체로 만들어서 그 스트링 객체를 다시 문자열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타픽이라는 주제와 함께 데이터를 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온도 정보가 오겠죠. 자, 이거 습도도 어떻게 여러분들 잘해서 습도도 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습도도 한번 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기말고사를 우리가 뭐 어떤 프로젝트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내가 이런 거 한번 응용해 보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스트 이렇게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명령을 쓰거나 또는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투 영상에서 했던 부분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씩 마시고요. 좀 천천히 할까요? 저도 영상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잠시 포즈 걸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시계도 한번 보고 지금 촬영 시간이 오전 11시네요. 12시 전에 끝내고 저도 밥 먹으러 가고 싶고 그러네. 자, 잠깐 쉬었다 가시죠. 자, 이제 새로운 얘기 시작 다시 해보죠. 자, 이번에는 짐작하셨죠? 예, 이번에는 이제 노드 MCU가 서브스크라이버가 되는 거 그걸 한번 보죠. 별거 없는데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게 있긴 있어요. 자, 가봅시다. 뭐야? 빨간색. 예, 당연히 빨간색은 강조의 의무입니다. 자, 셋업함수부터 보죠. 시리얼 비긴, 그 다음에 와이파이, 자, 그래서 공유기 접속, 그 다음에 브로커의 접속. 제가 이제 그 안내 문구는 빼버렸어요. 예, 우리 뭐 브로커에 접속됐습니다. 뭐 로컬 IP는 몇 번입니다. 뭐 이런 거 아까 화면에 프린트하게 해놨었는데 그건 지금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빼버렸고요. 자, 서브스크라이버라며 구독 신청해야지. 자, 클라이언트야 구독 신청해. 타픽 어디 있었을까? 타픽은 FA 짝대기 0 다시 템프 그랬네. 아까는 템프 하나만 쓰던 이번에는 또 짝대기가 등장했네. 자, 설명할 게 많네. 자, 자 봅시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구독. 셋업에서 구독은 한 번만 하지. 루프 함수 안에 들어서 매번 구독과 좋아요는 아니, 예, 좋아요. 예. 자, 그래서 계속 구독 신청. 뭐 똑같은 걸 계속 구독 신청해. 자,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루프 함수에서 클라이언트 루프라는 함수를 돌립니다. 루프 함수는 계속 이거 무한 반복하잖아요. 클라이언트 루프. 자, 클라이언트 루프는 뭐 할까? 메시지 오면 대응을 해야겠지. 구독 신청하고 나서 루프 함수가 돌아요. 그럼 이 루프 함수에서 뭐 해야 돼? 메시지 수신하면 응대를 해줘야지. 자, 보면 아까랑 달라. 클라이언트가 아까랑 달라. 아까는 서버 주소, 포트 주소, 뭐 60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버 주소 알려줘야지. 포트번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아까는 콜백만 없었죠. 볼까? 쭉 넘어가서 어디야? 여기. 자, 보면 파라메타 3개 넘기네. 서버 주소,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 콜백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네. 이게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을 파라메타로 넘겨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다른 언어 공부를 좀 하셨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만약에 이런 걸 처음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 이름을 함수에다가 전달할 수 있구나. 자, 이 콜백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을 전달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따가 이거 돌려. 야, 클라이언트야. 이 서버에 접속해. 1883 포트로 접속하는 거야. 그리고 너 만들 때 얘 DNA 가져다가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 함수 돌려. 어떤 사건이 뭐지? 메시지 수신되면 이 함수 수행해 라고 할 일을 함수로 만들어서 전달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와볼게요. 메시지 수신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시리얼 프린트 하네. 타픽의 길이. 타픽이 요거네. 뭐야 이거 얼라이브드
하여튼 이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타픽을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붙이라는 얘기네. 제가 좀 전에 잘못 설명했죠. 타픽 문자로 오는데 얘를 스트링 객체로 만들어서 갖다 붙여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코드 좀 이상하다 이거. 제가 지금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자, 랭스, 여기 랭스 있죠. 그러니까 이 랭스를 10진수 형태로 문자열로 바꿔서 랭스 얼마 출력해라. 이게 요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부분은 큰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C 언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포문을 돌린 겁니다. 뭐냐면 페이로드에 한마디로 데이터 메시지가 있어요. 타픽에는 타픽이 있을 거고, 자 메시지 수신했잖아. 그럼 타픽과 데이터가 온다 그랬지. 타픽 왔고, 그 다음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페이로드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메시지 버퍼로 카피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스트링으로 만들려고. 그런 다음에 얘를 또 객체 스트링으로 바꿨어요. 한마디로 결국 뭐 한 거냐면 이 페이로드에 있는 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페이로드에 여기 있는 코드는 그렇게 잘 짜여진 코드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얘가 지금 서브스크라이버 동작을 하는 건데, 구독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 함수 내에서는 계속 반복 수행하는데 클라이언트 루프라는 걸 반복 수행하고 있어. 이 함수는 뭐 해야 돼? 메시지 수신하면 대응을 해줘야지. 그래서 메시지 수신하면 클라이언트 보고 이 함수 돌려라, 콜백 돌려라. 그래서 이 함수 돌리면 뭐라고 안내 정보 출력해주고, 수신된 메시지 문자열로 스트링 객체로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해라. 이겁니다. 앞에 내용이 이해됐다면 이제 특별한 게 없을 건데, 이쯤에서 이걸 한번 설명하죠. 이 짝대기. 이 짝대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요, 제가 FA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요. 팩토리라는 뜻으로 제가 FA라고 그 타픽을 만들었고요. 공장이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3동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래서 0번 동이다. 0번 동에 온도가 있을 수 있고요. 템프. 또 제가 이제 타픽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야. FA-0 아래 TEMP 템프가 있고, 습도도 있고, HU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얘가 이제 구독 신청을 할 때 다 알고 싶어. 요것도 알고 싶고요. 요것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구독 신청 타픽을 여러 개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요렇게 쓰면 요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FA 0 짝대기 샵 이래 놓으면 와일드 카드야 얘가. 그래서 뭐냐면 이 타픽이 여기로 시작하는 나머지 다를 받겠다. 자, 또 이렇게 볼까요? 생산 라인, 공장 A 동에 0번 동에 라인, 생산 라인 0번 아래 있는 템프, 그 다음에 이거 똑같고 앞에 이게 뭐 습도 이렇게 쓰면, 내가 공장 0번 동에 있는 생산 라인 0번에 센서 센싱한 것들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샵 쓰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 내가 다 받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막 디렉토리 폴더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샵을, 이게 짝대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습 과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여러 번 보고 이제 실습을 해보세요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팔짱 끼고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잘 안 되는 사람 뭐 이러는 건데, 제가 해보라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코드 쭉쭉쭉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뭐 할 거냐면, 자, 퍼블리셔, 브로커, 서브스크라이버를 노드 MCU, 우리는 여기가 PC죠. 제가 라즈베리 파이 기반으로 이런 수업을 해가지고 이게 라즈베리 파이라고 써놨네. 우리는 현재 지금 PC에 브로커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퍼블리셔가 타픽을 보낼 때 on 또는 off를 보내.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는 LED라는 타픽을 구독 신청을 해서 on이면 LED 켜고 off면 LED 끄게 해봐라. 이해되시죠? 자, 여기 브로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드 MCU가 있는데 얘가 퍼블리시 할 거야. 그래서 타픽이 뭐냐면 LED. 그 다음에 데이터는 메시지는 on 또는 off를 쏴. 그러면 얘가 이제 인터넷으로 쫙 연결돼 있을 텐데 또 노드 MCU가 서브스크라이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on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off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얘는 그걸 받아서 LED on off 해봐라 이거지. 자, 그러면 퍼블리셔 프로그램. 퍼블리셔는 데이터 쏘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타픽이 뭐야? LED. 그 다음에 on off 2초마다 한 번씩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쏘는 거고요. 근데 서브스크라이버는 어떻게 해야 돼? 구독 신청해야지. 타픽은 뭐? LED. 그 다음에 LED를 D0에 달았다는 내지는 노드 MCU D0 핀에 그 칩이 이미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출력 모드로 쓰겠다 해서 자, 메시지가 들어왔어.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자, 이거 스팅으로 바꿔서요. 그게 on이면 하이, 그게 on이 아니면 로를 LED 스테이트 변수에 넣고 그 출력. 그러면 이제 LED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이건 뭔가 하나의 보드가 서브스크라이버 역할과 퍼블리셔 역할을 동시에 실행하게 만들어 봐라. 자, 무슨 상황이냐? 어느 그림을 보고 얘기할까요? 요 그림을 보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하드웨어는 퍼블리셔만 하고요. 이 하드웨어는 서브스크라이버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요 녀석이 서브스크라이버 요걸 할까? 얘가 퍼블리셔도 하고요. 서브스크라이버도 해요. 어떤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자, 얘는 온도를 측정해서 네트워크에 올립니다. 몇 초 간격으로 한 온도 한 5분 간격으로 할까? 한 5분 간격으로 온도를 재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뭔가를 제어해. 뭐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 그럴까요?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는 걸 제어해야 돼. 그러면 명령을 받아야지. 그러면 잠깐만. 다시 온도를 5초마다 읽어서 네트워크에 올리려 그러면 퍼블리셔가 돼야 되죠. 퍼블리셔가. 그죠? 템프라는 타픽으로 온도 데이터를 5초마다 퍼블리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네트워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해야지 명령을. 그래서 밸브가 뭐 클로즈냐 오픈이냐 이런 걸 받아서 밸브를 컨트롤해야 돼. 하나 보고 두 개 다 시켜도 되잖아. 아니, 그죠? 예. 뭐 하나는 모니터링 하려고 보드 하나 만들어 붙이고 또 제어하려고 보드 하나 붙이고 아니죠. 자, 그래서 두 개 동작을 어딨냐 하나가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코드 두 개 이제 섞는 건데 자, 구독 신청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LED 온오프를 어떻게 할까 메시지를 받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잠깐만 구독 신청한 게 그죠? 예, 서브스크라이버 타픽이 요거 그래서 구독 신청할 때 탑픽 서브스크라이버 SUB 요걸 가지고 구독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타픽이 이거인 LED인 메시지를 받겠죠. 받으면 요 콜백 함수가 돌죠. 그래서 메시지가 on이면 키고 오프면 끄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재서 온도를 재서 5초 한 번씩이네. 제가 점점 5초라 그랬나? 예, 하여튼 뭐 몇 초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온도를 재서 퍼블리시 하네. 자, 타픽은 다르죠. 자, 서브스크라이버 타픽하고 퍼블리셔 타픽이 다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하나의 노드 MCU 보드가 LED 온오프 명령을 받아서 좀 전에 제가 밸브라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온오프 명령을 받아서 LED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를 측정해서 자 TMP36 달았다고 가져간 거죠 이거. 온도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이게 퍼블리시 할 수도 있네. 자, 요 코드 수긍이 되시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수긍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뒤로 가기 전에. 자, 그런데 이제 수긍이 됐어. 수긍이 됐다라고 하면 이 코드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자, 봅시다. 우리 온도를 5초에 한 번씩 잴 필요가 있나? 물론 어느 응용 상황에 따라 다른데 비닐하우스에 있다가 달아서 이게 온도 변화를 보고 싶어요. 근데 5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읽어다가 데이터에 올린다? 굳이? 한 1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할 것 같지 않아? 좋아. 그러면 여기 1분이라고 합시다. 1분. 1분을 딜레이를 줘. 그러면 1분에 한 번씩 온도 데이터를 쏘겠죠. 그런데 얘 뭐 하네요? 아까 봤던 애죠. 얘 왜 언제 나타났던 애지? 자, 메시지가 수신되면 처리해주는 애가 얘잖아. 그러면 자 메시지가 수신된지를 확인했어. 없어. 그러면 요거 처리해서 쐈어 데이터. 그런 다음에 여기서 1분 대기해. 그런데 메시지가 딱 왔어.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1분 갖고 뭐 59초 60초 한 다음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확인하러. 그러면 최악의 경우 야 LED 켜 하고 메시지가 내려왔는데 최악의 경우 1분 후에 인지 안 해. 그러면 이게 크게 심각한 게 아니라면 아직 뭐 한 1분 있다가 키지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우리 원하는 게 아니잖아. 바로 켜줘야지 바로. 이게 무슨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액션이야. 바로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딜레이 없어야 뭐냐 이게 빈번하게 이게 돌아야지. 이게 계속 빈번하게 바바바바바 돌면서 처리해줘야죠. 자 아까 코드 하나 가봅시다. 이 코드는 지금 루프 함수 안에서 클라이언트 루프, 클라이언트 루프, 클라이언트 루프, 클라이언트 루프 하면서 바바바바바바 돌잖아. 그래서 메시지가 온 직후, 온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얘가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콜백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코드는 어라? 1분? 나는 느긋하거든요. 한 3분에 하나씩만 보내줘도 충분해. 비닐하우스의 온도가 뭐 1분 사이에 뭐 얼마나 변하겠어요? 3분 사이에 얼마나 변하겠어? 뭐 한 3분 안에 1도가 올라갔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뭐한 1분 있다가 틀어줘도요. 뭐 장문에 큰 문제 없어요. 3분 있다 틀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문을 닫아라 뭔가 어떤 중요한 액션인데 걔를 3분 있다가 해? 아니죠. 자, 이 문제의 해결은 뭐냐 또는 문제점은 뭐냐 우리 인터럽트 얘기할 때 딜레이가 문제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 모니터링 주기가 길어지잖아. 우리 스위치 누르는 거를 빨리빨리 인지 못해 가지고 문제 생겼었잖아. 우리 인터럽트 설명할 때. 아, 여기다가 인터럽트 설명하는 부분 영상 여기 뭐지? 링크 하나 걸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 자, 그래서요. 어,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딜레이를 없애야지.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했었죠. 밀리스 함수 이용해서. 자, 요건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우리 옛날에 인터럽트 설명할 때 나왔던 부분이야. 그거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바로 딱 해야 돼. 하는 사람이 50% 이상 돼야 돼. 머리 극적극적 하는 사람 대부분의 학생이 머리 극적극적 하고 있다. 실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노드 MCU와 노드 MCU를 이용해서 MQTT 네트워크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센서 센서 장치가 여기저기 지구상 어디저기 있을 거고 또 그걸 센싱해서 액션 해야 될 게 같은 지역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네. 대륙 횡단 수송 파이프야. 그러니까 그 원유가 러시아에서부터 북한 통해서 우리나라로 가스관이든 들어와. 응?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해보자고.
근데 가스가 어디선가 샌다라는 걸 측정할 때는 접합 부위 같은 데가 이런 걸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스가 새. 그럼 밸브는 어디 있어? 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새면 잠가야 될 거 아니야. 색이 냅둬? 예. 자, 잠가야 돼. 그러면 이 액션을 하는 녀석과 센서가 하는 녀석이 같은 지역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러한 MQTT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둘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액션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자, 이 모은 데이터들 DB에 넣어서 좀 보관하면 좋겠는데, 자, DB 얘기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되는 대로 또 이것들을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할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이어서 갈 건데, 나머지 시간들은 살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날짜 우리 제가 공지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공지 올릴 때 17주 금요일까지 올려라 그랬는데 이 17 입이 마르네. 17주를 사람 학생들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어서 날짜를 써놨어요. 며칠 날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공지사항 다시 한번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날짜 넘기면 성적 입력 기간 넘어가면 내가 성적을 줄래 또 줄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보통 이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걸 묻는 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게 그 무슨 시험을 봐서 숫자가 딱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주관적인 어떤 판단 근거가 많이 들어가는 평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 생각과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대부분 내가 좋게 본 건 여러분도 좋게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뭐 독창성, 창의성, 좋아, 그런 거 좋은데 일단 첫 번째 동작해야 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너무 큰 그림을 잡았다가 동작이 안 됐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시스템이 엄청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완성시켰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을 시켜보는 어떤 그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실용성,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실 때 메모를 해서 보내지 말아요. 최대한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싶다 그러면 보고서 양식이라든지 뭐 기승전결 뭐 이런 거 있잖아. 쫙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잘 짜시고, 본인은 알지만 남은 이 보고서를 처음 보잖아. 본인 한 작업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보고서야. 내가 보고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고, 뭐, 예를 들어 부품 조달은 이렇게 했고, 이런 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수긍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결과물만 띡? 그러면 제가 이제 관심이 안 가겠죠.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뜨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채점할 게 확인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다 비대면으로 했고 다 레포트 파일로 받았고 그래서 엄청난 업무량이 지금 저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회사 일도 막 많고 그래서 지금 영상 올리는 것도 좀 늦어졌는데, 아무튼 자, 정리해 보면 작품은 완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독창성, 창의성 그 다음으로 볼게요. 실용성도 중요합니다. 실용성. 그 다음에 보고서 최대한 남들이 왔을 때 따라갈 수 있겠다. 안 가르쳐 주지가 아니야. 여러분이 만든 거를 남들이 보고 내가 보고 요렇게 했구나 하고 충분히 그 스텝이 보이게 쓰시면 좋아. 자, 그리고 영상을 찍어 올릴 때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대화를 나눴을 테니까 뭘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뭐 발표해봐라, 뭐 만들 거냐, 뭐 그랬을 테니까. 근데 영상만 딱 찍어 올리면 이 사람이 뭘 만들려고 했지 모르잖아. 그래서 영상 내에 내가 만든 건 이러이러한 거다. 그리고 자, 동작 보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요렇게 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과거에 보면 말 없이 그냥 영상만 쭉 찍어서 띡 보내. 자, 설명드렸고요. 또 한 가지 보내실 때 파일 첨부해서 보내실 거잖아. 그러면 제가 그걸 다운로드 받겠죠. 그대로 이메일 박스에 넣어놓지 않겠지. 나중에 또 그거 보관해야 되잖아.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첨부 파일에 자기 이름 학번 좀 써주십시오. 안 써. 이메일에는 누구 이렇게 나오긴 하지. 근데 제가 만나는 학생이 지금 이번 학기에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름 갖고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메일 제목에도 자기가 어느 학교, 어느 학과 누구다라고 알려주시고 첨부 파일에도 파일명을 자기 이름, 뭐 학과, 교과목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제가 분류하는데 실수를 안 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